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4강 제2장 인간이 하등 형태로부터 발전하는 방식 계속입니다. 증가속도. 미국처럼 좋은 조건에 있는 문명화된 집단들은 25년에 그 수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현재, 여기서 현재는 1871년을 말합니다. 현재 3천만 명의 미국 인구는 657년 후 육지와 물을 포함한 전 지구 표면에서 1평방야드당 4명씩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이든 지속적이든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어떤 유형의 요인이 여기에 작용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조상의 개체수 증가를 저지했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기적 가뭄, 질병, 전쟁, 열악한 주거 환경, 심한 전염병, 유아 사망 등 많은 저지작용이 환경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미개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지구상을 널리 퍼져나갔고 다른 동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도태.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변합니다. 인간의 변화도 하등동물처럼 직간접적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며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인간은 지구 표면을 퍼져나가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생존 경쟁과 자연도태의 영향을 받아 유리한 변이는 보존되고 해로운 변이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적 능력과 사회적 습성에 기인한 탁월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료를 돕고 지켜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구조도 지켜주었습니다. 지적 능력을 통하여 분절 언어가 발달하였고 인간의 진보는 이 언어에 의존해 왔습니다. 언어 다음으로 인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불의 발견입니다. 미개한 상태의 인간을 특출하게 변모시킨 이 몇 가지 발견 및 발명은 인간의 관찰력, 기억력, 상상력, 사고력의 발전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사회적 관습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구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인간이 누리는 우월한 위치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손과 발이 이동이나 체중지탱, 나무를 기어 오르는 데 사용될 정도로만 최적화되었다면 무기를 만들고 목표물을 향하여 돌멩이와 창을 던질 만큼 완벽하게 발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손과 상체는 자유로워야 하며 두 발로 견고하게 서야만 합니다. 이런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발은 평평하게 되었고 엄지발가락은 특수하게 변형되어 물건 잡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의 보편적인 생리활동 분업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동물계 전체를 통하여 손의 물건 잡는 능력이 완전해짐에 따라 발은 지지와 이동에 완전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개인들이 나무에 기어오를 때와 이외의 목적에 발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물건을 잡는 발의 기능이 완전하게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두 발로 서서 걷고 손과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조상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면 똑바로 일어서서 두발 동물이 된 것이 유익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존 경쟁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를 갖춘 개체가 가장 훌륭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릴라는 옆으로 달리며 굽은 손에 의지하여 이동합니다. 긴 팔을 가진 유인원은 팔을 목발로 사용하고
두 팔 사이로 몸을 앞으로 흔들며 나아갑니다. 긴 팔 원숭이의 일부 종은 서서 걷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어색하고 인간보다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현존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네발 동물에서 두발 동물로 발전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상관변이에서 어느 정도가 자연도태의 결과이고 어느 정도가 용부령의 효과인지,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다른 기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추동물의 송곳니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뿔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말이 앞니와 발굽을 이용하여 싸우는 습관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상호 협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조 변화에 생활 습성의 유전적 효과가 기여하고 주변 환경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만,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종이 개별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연도태가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결론: 변이는 과거에 같은 원인으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같은, 그리고 복잡한 법칙을 따릅니다. 모든 동물이 생존수단을 넘어 증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조상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히 생존 경쟁과 자연도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창조물 중의 하나입니다. 덜 발달되어 있던 초기에는 더욱 무력했을 것입니다.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를 보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치아나 발톱도 없습니다. 힘도 약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며 냄새로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연도태의 원리라면 인간은 절멸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인간이 어떻게 현재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릴라처럼 모든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크고 강한, 그리고 사나운 동물은 사회성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은 동료의 공감이나 동료애 같은 높은 정신적 특성을 획득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큰 이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만적 상태로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느리며 자연 발생적 무기가 없다는 점은 스스로 무기와 도구를 만들게 한 지적 능력과 동료 간의 도움을 주고받게 한 사회성에 의하여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무에 기어오르는 능력을 잃으면서 획득한 지적 진보가 그들을 더 생존할 수 있게 하고 더 번창하게 했을 것이라는 견해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자연도태는 습성의 유전 효과와 함께 생명체의 세계에서 인간을 현재의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